자, 이번 시간은 2012년 사회 21번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그 복소수로 계산하는 거라 이 계산에 약하신 분들은 이거는 알아서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항이 있으면 이게 4ohm과 이게 되어 있습니다. 5ohm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있고, 2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렇게 썼죠. R 플러스 JX라고 썼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R 플러스 J, XL과 XC의 차 형태로 씁니다. 그럼 다 있으면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 했죠. XL 오메가 L, U도 리액턴스로 했어요. 이거는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순저항이고 여기는 유도 리액턴스, 이거는 용량 리액턴스를 했어요. 요게 유도, 요게 용량, 이거 합쳐서 리액턴스래요. 리액턴스. 그러니까 순저항, 영어로 따지면 것도 리지스턴스입니다. 리지스턴스. 저항, 리지스턴스. 리지스턴스, 리액턴스. 이걸 합성한 것을 임피던스라고 하죠. 앞에 제목을 전체 합성한 것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전부 다 단위가 오음이고 얘도 오음이고 얘도 오음인 거죠. 전부 저항인 거죠. 그래서 직렬에서는 그냥 저항만 갖고 직병렬 따졌습니다. 직렬일 때는 그대로 더하면 되고 병렬일 때는 역수로 더해서 뒤집으면 되겠어요. 근데 교류에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모두 다 합성을 하는데 이런 복소수 형태로 합성을 한다 했습니다. 이걸 이제 합할 때는 단순히 X, 1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임피던스고 이게 위상차가 있고 이게 R이고 이게 X라 있습니다. X는 XL과 XC의 이게 절대값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성한 것을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 크기는 지금처럼 벡터처럼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는 실제 크기만 따질 때는 R의 제곱 플러스 XL과 XC의 차의 요 제곱의 제곱근이다라고 했습니다. 요런 관계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크기만 따질 때는 자, 벡터로 표현할 때는 위에처럼 노란 글씨로 된 것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경우는 다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좀 단순해 보이죠 더. 근데 둘 다 가능해야 되는데 적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그림 나왔을 때 단순히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렬일 때는 이것도 Z가 하나일 때는 Z끼리 더하면 돼요. 직렬일 때는. 병렬일 때는 뭐 역수로 합한 이런 식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요 그림 다시 들어와서 요 하나의 것을 Z로 보자. Z1인데 Z1이 얼마냐면 이게 그러니까 쓴다면 R 플러스 J X 형태거든요. 근데 R은 순수한 R이죠. 이게 R이니까 5가 나와요. 근데 플러스 J인데 X가 없어요. X 없으니까 X가 0입니다. 0은 있으나만 하니까 뭘 표현을 안 한다 이거죠. Z는 5입니다. 근데 위에 줄을 Z1으로 놓고 밑에 줄을 Z2로 놓자 그죠. 편의상. 그러면 밑에 것도 표현한다면 이거죠. R은 4죠.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가 되는데 R은 4죠. 4 썼습니다. 플러스 J인데 XL 코일은 없죠. 코일은 없어요. 이 코일은 없어요. 그 대신 콘덴서가 있어요. 코일은 없으니까 XL은 제로입니다. 남는 거 뭐죠? XC죠. XC인데 XC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렇게 쓰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가지고 마이너스 J2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아시겠습니까? 자, 요런 형태로 단순한 크기만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다 있으니까 각각을 아셔야 됩니다. 도저히 어렵다는 분들은 포기도 돼요. 적절히 판단하시고 웬만큼 이 정도는 하시면은 한 7, 80점 이상은 가능한 분들은 목표로 하는 분들은 이건 다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인데 여기서는 XL은 제로니까 안 썼고 XC가 이건데 J-2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도탈 합친 거죠. 이런 것과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직병률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치느냐. 이걸 이렇게 합니다.
Z는 전체 Z는 합성, 자, 합성입니다. 이 전체 그림에서의 합성은 Z는 두 개죠. 역수분의 1분의 1입니다. 그렇게 되고 딱 두 개만일 때는 Z1과 Z2라는 두 개만 있을 때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 된다겠죠. 그 순저항을 할 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하기 분의 곱하기. 그래서 앞에는 Z1, 뒤에는 Z2, 자, 임피던스 Z1, 임피던스 Z2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는 더하니까 위에 거 더하기 아래 걸 더해보세요. 얼마죠? 5 더하기 4니까 9죠. 9 마이너스 j2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는 5에다가 4 마이너스 j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9 마이너스 j2, 5, 4, 20 마이너스 j 10이 되겠죠. 이거를 해서 다 이렇게 나왔나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분모에는 어떤 형태로든 j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걸 실수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9 마이너스 j2가 있고 위에는 20 마이너스 j10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분모로 어떻게 하냐면 실수화해야 돼요. 분모 실수화 해야 돼요. j가 들어간 허수거든요. 실수를 만들려면 이걸 만들려면 분모에다가 켤레 복수수입니다. 위아래에다가 켤레 복수수 또는 공액 복수수 또는 자, 신발 켤레 아시죠? 신발 켤레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포개지는 어떻게 냐면 이렇게 포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는 반대 방향이에요. 발 크기가 똑같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포개집니다. 그림 좀 삐뚤지만 똑같다고 보세요. 요거를 그냥 갖다 포개지면 안 맞죠? 이거를 엎어서 이렇게 포개지면 딱 포개지죠. 양쪽 신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그라져 있잖아요. 대칭인데 180도 뒤집는 대칭이에요. 여기다 반 딱 잘라서 엎으면 포개집니다. 그래서 방향은 반대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렇지만 크기는 똑같다 해서 켤레다. 신발짝 켤레인데 그런 식으로 포개진다 해서 이 플러스라면 이런 방향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여서 그런 식으로 이 분모에 있는 저 부호를 바꾼 것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모를 실수하려면 위아래다가 분모랑 똑같은 분모의 켤레 복수수, 이 켤레 복수를 분모의 켤레 복수수를 분자분모에다 똑같이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곱하느냐? 9 마이너스 j2죠. 그러면 9 플러스 j2 하면 돼요. 이게 켤레 복수수라는 겁니다. 신발짝이 포개진 것처럼 방향만 다르다. 요거만 바뀌면 돼요. 만약에 9 플러스 j2라면 여기는 9 마이너스 j2를 곱해주면 돼요. 부호만 반대인 거. 그럼 분모만 곱해주면 안 되니까 분자도 똑같이 곱해줘. 왜? 그래야만 이거 약분해버리면 요 새로 곱한 요거랑 약분은 자도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원래 거나 같아지잖아요. 근데 분모만 곱하면 값이 이꼬르가 안 되죠. 이꼬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놓고 정리해보면 이거는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수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부호만 반대인 a-b를 곱하면 이것도 원래 이렇게 4번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4번을 곱해요. 근데 정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최종 뭐냐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형태로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9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제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대신 이건 다 해야 되죠. 이렇게 4번을 다 해야 됩니다. 쭉 정리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이게 200 마이너스 다 정리하면 200 마이너스 j 50이 나와요. 위에 거. 자, 시간이 없어서 좀 단축을 했어요. 자, 풀이에서는 둘째 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리해보면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앞에 거시면 99, 81이죠. 81이고 자, 뒤에 거면 마이너스인데 j1을 제곱하면 얼마 됐어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됐어요. 그래, j1을 제곱했으니까 j 제곱 마이너스 1에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2는 4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요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85가 돼요. 분모가. 자, 분자는 200 마이너스 j5가 50이 되는 거고. 정리하면 85분의 200 마이너스 j50이면 이렇게 안 쓰고 실수부 플러스 j 허수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최종적으로는. 자, 분모는 어쨌든 실수로 바뀌었죠. 실수로 바뀌었습니다. j라는 게 없어졌어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제껴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뭐 7, 80점 이상 안 맞을 거라면. 이걸 정리하면 85분의 200이에요. 이게 유효성분이고 요거는
J가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요. 앞으로 빼면 숫자만 따지면 85분의 5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값은 얼마죠? 역률을 물었죠. 복잡해요. 여기서 역률을 보자고요. 아까 Z는 R 플러스 JX로 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거 원래로 가보자고요. Z는 이거죠. R은 이거죠. X는 이거라 했죠. 이 중에서 역률은 뭐냐면 자, 일반식으로 하면 일반식. 자, 이걸 하기 전에 복잡하니까 요런 그림에서 역률은 뭐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코사인은 뭐죠? 이거죠. 이렇게 된다겠죠. 빗변분의 밑변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그럼 이것도 그림 나오면 이겁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사실은 이게 음수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거를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방향 따지지 말고 세타로 놓으면 이게 Z인데 제가 놔두고 Z라고 놔두고 이게 얼마냐면 85분의 200입니다. 이거는 뭐죠? 85분의 50인 거예요. 왜? 요게 X, R이라는 부분, 요게 X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X는 수직이고 R은 밑변이잖아요. 그럼 얘들의 관계에서 요 값 어떻게 나요? 두 개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두 개의 제곱을 합쳐서 루트 씌워주면 돼요. 정리하면 여기서의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바로 역률인데 이 역률입니다. 역률은 얘랑 똑같은 상황으로 가면 돼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은 얼마냐? Z인데 Z는 뭐냐면 두 개의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의 루트예요. 루트 얼마예요? 85분의 200의 제곱 플러스 85분의 50의 제곱 이거 분의 밑변이에요. 밑변. 그러니까 85분의 20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간단하진 않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하면 계산이 들어오면 약 0.97 97%다. 97%. 과정이 만만치 않죠? 이거는 그래서 한 80점, 70점 이상 80점 이상 맞을 분들을 위한 문제다. 답은 어쨌든 97, 0.97이다. 4번입니다. 칠판 한가득이네요. 그래서 판단 알아서 하시 바랍니다. 이거 틀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못 풀었다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마시고, 여기까지 안 된다. 네, 저희가. 그러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맞을 거 많아요. 자, 앞 문제에서, 첫 문제에서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니까 주눅이 들어요. 그죠? 그럼 고민하지 마. 이런 거 안 되면 빨리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버릴 거는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대신 다음 것들은 또 할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이제 전체를 우리가 훑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도 많이 나와요. 이론을 아직 안 다졌기 때문에. 근데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들, 새로운, 아이템들 좀 더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완전 통전 상태는 SCR을 차단 상태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시험에 나왔어요. 우선은 SCR이 뭐냐, SCR. 실리콘 정육이라는 얘기인데요. 실리콘 정육입니다. 정육인데 이게 그림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오면은 그림 비슷한 거 그려줘가지고 요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아니면 다음 그림에서 SCR인 것 물어봐요. 그럼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중어도 있어요. 이게 뭐냐? 또는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다 이거 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뭐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대명사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이게 뭐죠? SCR이라고 한다. 실리콘 정육입니다. SCR인데 이게 어떻게 냐면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걸 에노드라 에노드. 이걸 캐소드라고 해요. 이거를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회로를 굳이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살짝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돼서 회로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는 메인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는 작은 부분 전압이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은 요걸 하세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 뭐냐면 이게 전자 쪽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전기도 아니고 전자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노드 캐소드니까 전류는 이게 다이오드 시간에 배웠죠? 이게 다이오드 아니고 다이오드. 삼각형 방향이 이쪽 화살표 뾰족한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전류는 지금처럼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요. 역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되면 처음에 이 스위치를 온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도통이라고 도통. 자, 도통 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도통 시에는 A가 뭐예요? 플러스해야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 흐르는 거죠. 그럼 캐소드는 뭐죠? 캐소드는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스위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손으로 이런 이제 강의실에서 스위치를 켜려면 되죠? 전원을 넣어서 환하게 하려면 입구 쪽에 스위치를 딱 킵니다. 오늘 키면은 형광등이 딱 들어와서 환하게 비춰져요. 강의실 끝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나갈 때는 되죠? 스위치를 오프로 내립니다. 그럼 꺼지는 거예요. 다음날 켤 때까지는 계속 꺼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 스위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스위치고요. 정말 전자 같은 조만한 그 현미용으로 봐야 되는 그런 거라는 조만한 단자 속에 있는 것을 손가락도 안 들어가요. 그런 좁은 공간에 비집고 들어가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자적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게 스위치예요.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회로에서 이걸 꼈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도통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도통이 돼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도통 시에는 게이트 전류로 관여를 합니다. 게이트 전류로. 게이트 전류가 관여를 해요. 그러나 일단 도통이 되면 게이트 전류 변화를 줘도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는 에노드 전류는 불변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도통 전에는 얘가 영향을 줘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그렇지만 일단 도통이 된 이후에는 게이트 전류를 뭐 1A에서 2A, 3A, 뭐 3배, 4배 올려도 이 에노드 전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한번 도통된 다음부터는 안 바뀌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끌 때 있죠. 오프 시에는 어떠냐, 오프. 차단 시에는 차단하면 이제 스위치가 닫히는 거죠. 손가락으로 여닫는 게 아닙니다. 이거의 기능에서 여닫는 거예요. 그럼 도통 때로 되죠. 오프 시에는 어떻게 되죠? 에노드에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캐소드에 얼마 그죠? 플러스를 걸어주면 역류는 전류 흐른다고 해서 안 흐른다고 했어요. 전류 안 흐른다고 했잖아요. 전압을 거꾸로 걸어줍니다. 다시 한번 전압 어떻게 걸어줘야 돼요? 에노드에 캐소드 전류가 흐르도록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걸어줘야만 전류가 도통해서 스위치가 온돼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끌 때는 어떠냐? 끌 때는 이쪽에다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걸어줘요. 이쪽에 마이너스고 플러스 걸어주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흐를 수 있다겠어요? 흐를 수 없다겠어요. 그걸 뭐라 한다? 역도 요런 상태를 원래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걸어준 것을 역도통 또는 역바이어스 이렇게 합니다. 역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준다. 전압을 걸어준다는 걸 한자로 인가합니다. 역바이어스 전압을 여기다 걸어주면, 즉 에노드에는 마이너스, 캐스 플러스 걸어주면 다이오드 성격상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는 차단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굉장히 잘 나온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나온다. 온할 때 어떻게 한다? 에노드에 플러스고, 오프할 때 어떻게 한다? 에노드에가 마이너스를 걸어준다. 또는 역도통 바이어스를 걸어준다. 자, 역바이어스, 역도통 이런 말이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기본 전제 하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도통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겠죠. 도통 하려면. 근데 도통 중이라 해서 도통 중이 일반 도통 중일 때 어떻게 한다? 순방향을 가해서 역방향 걸어주면, 도통 중에 역방향 걸어주면 이거 되는 거죠. 역방향 걸어주면 전원은 꺼진다, 오프된다, 차단된다. 해설 있죠? 자, 그런 게 핵심만 적어놨는데,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문제 읽어봤죠? SCR을 차단 상태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겠죠? 3번이 답이에요. 양극전압을, 양극이 어떤 거죠? 에노드잖아요, 에노드. 자, 다시 한번. 여기 뭐라고 해요? 에노드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해요? 원래 양극이죠, 원래 양극. 캐소드가 뭐죠? 원래 음극이에요, 음극. 자,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자, 양극이 에노드예요. 캐소드가 음극이에요. 원래 플러스고 마이너스 되는데, 끌려 못한다. 이쪽에다 마이너스 걸어주고 플러스 걸어주면 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이걸 차단하려면, 여기서 질문이 거잖아요. SCR을 차단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차단하려면 이 말이에요. 차단하려면 어떻게 된다? 에노드에다가 마이너스 걸어주고 캐소드에다 플러스 걸어준다. 또는 다른 말로 어떻게 되죠? 역바이어스, 역전압을 걸어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역도통을 걸어준다. 3번이 답이다.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방금 풀었던 21번 같은 무지막지한 문제를 하나 맞으나, 이런 거 하나 맞으나, 더 간단한 거 어디 있어요? 간단한 외워서 맞으나, 23번 좀 있어 볼 건데 23번 같은 간단히 암기하세요. 그걸 하나 맞으나 어떤 게 더 쉽겠어요? 23번 같은 게 훨씬 더 쉽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우리 여러분 요약 정리 가면은 이보다 좀 더 많아요. 표가 좀 더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추려놨습니다. 지금 5가지가 있죠. 변환량이 이럴 때 그 변환 요소는 뭐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기 전기 기기는 뭐냐 이거죠. 변환량을 보세요. 압력을 변위로 바꿔줘요. 변위라는 것은 어떤 변화량입니다. 물리량. 압력을 변화로 바꿔주는 거. 벨로우즈, 다이아프램 이런 거나 이거죠. 그건 외우셔야 돼요. 몇 개는 우리가 일반 일반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거라 아시는 분들은 몇 개는 알 수 있어요. 모르더라도 모르면 외우셔야 되겠죠. 필수입니다. 다음 같은 변환할 때 압력을 변위로 바꿔줄 수 있는 변환 요소인 건 뭐냐? 그러면 벨로우즈, 다이아프램, 스프링. 딱 3개니까 출제되기도 좋죠. 3개가 아니고 더 있는데 주로 집중적으로 출제자들이 사용하는 거 요 3가지입니다. 그거 아닌 거 골라라. 그렇게 고르셔야 돼요. 실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중에서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전압을 변위로 바꿔주세요. 전자소, 그 다음에 전자코일 이런 거다 그죠? 솔레노이드. 자 이런 것들인데 자 뭐 그런 거 다 이 5가지만 특히 중요한 추론하는데 그 중에 3번째인 거 나온 것 뿐이에요. 3번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3번째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만 굵은 글씨 표시한 것 뿐이에요. 다 중요하다. 요건 별도로 집에 가셔서 한 10분 정도 투자하시면 외우실 것 같습니다. 어느 거 나올지 몰라요. 다 잘 나옵니다. 다. 이 중에서 하나 나온 게 뭐죠? 변위를 임피던스. 자,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변위를 자, 23번이죠? 자, 변위를 임피던스라고 했지만 자, 임피던스에 뭐라 해야 돼요? 자, 교류에서는 임피던스지만 그냥 일반 용어로 뭐라 해야 돼요? 임피던스 결국은 뭐죠? 저항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변위를 저항으로 바꿔줬음에도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엄밀한 의미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차이 있지만 전반 얘기에서는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변위를 저항으로 바꿔줬으면 그런 거 나는 외운 적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 같은 걸 이야기한다. 하나 더 있어요. 자, 끝에도 2번째. 변위를 전압 있죠. 해설에. 변위를 전압 있죠. 그것도 보세요. 변위는 어떤 물리량이에요. 변화량, 물리량인데 이거를 전압으로 했는데 우리 하다 보니까 전압만 있지 않았죠? 자, 지난 시간 복습해 보자고요. 이거 뭐라 했어요? 이거 뭐예요? 건전지에서 걸린 전압. 기전력이죠. 요건 뭐죠? 전압이죠. 그럼 얘랑 같아 해달래요? 엄밀히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약간 더 커요.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 의미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단위가 볼트고요. 단위가 볼트에 똑같아요. 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자가 기전력이라고 해도 바로 이 문제를 묻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저항을 임피던스, 그다음에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표현한 출제자도 있더라. 같은 말이다 보시면. 같진 않지만 거의 같은 말이다. 같은 의미, 개념상으로 같은 말이다. 24. 여기서 아닌 거는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해 주는 거는 가변저항기죠. 뭐 그 밖에 가변저항, 스프링 뭐 이런 것이 있죠. 24번 유도성이 뭐죠? 코일입니다. 코일. XL입니다. XL. 유도성리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콘덴서를 부하의 병류로 이것도 처음에 잘 나옵니다. 역류를 개선하려면 콘덴서를 어떻게 연결하냐? 어떻게? 부하와 병렬로 한다. 이것도 잘 나와요. 부하와 병렬로 한다. 근데 그거는 주어졌죠, 지금. 부하와 병렬로 접속했을 때 역류를 개선한다고 이미 알려줬어요. 그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역류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을 했습니다. 역류 개선이 뭐냐? 자,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는 X하고 L 관계였죠. 이게 Z였죠. 세타가 있습니다. 이게 R이고 XL로 차고요. X로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타 1이에요. 이때 역률이 얼마죠? 여기서 역률. 역률은 빗변이 이렇게 돼 있죠. 역률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세타인데 이 세타 1으로 세타 1이에요. 이거를 개선했다는 얘기는 개선이 한 말은 좋다는 거죠. 역률이 더 좋아질수록 전기적 효용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게 더 각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드는 거 이렇게. 세타 2가 되는데 역률이 얼마냐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럼 이건 얼마죠? 개선 전에 개선 전. 이건 개선 후입니다. 더 개선됐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역률이 최대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죠. 가장 최상일 때는 얼마냐면 역률이 얼마죠? 가장 이상적일 때는 이상적인 경우는 얼마죠? 역률이 이거예요. 세타가 얼마죠? 세타가 제로일 때 제로. 포개질 때입니다. 자, 밑변과 빗변이 딱 짜부라들어서 같아져 있을 때요. 같을 때면 이때는 x는 얼마나이죠? x가 0일 때입니다. 높이가 제로이고 높이가 이렇게 길쭉한 놈이 더 줄어들었어요. 길이는 똑같은 거예요. 길이가.
길이는 똑같은 건데 높이가 이 높이보다 더 줄어들었을 때가, 즉 각도가 줄어들었을 때가 역률이 더 개선된 거예요. 개선된 거예요. 더 개선해서 최상일 때가 뭐냐면 이때입니다. 완전히 짜부러져서 각도가 안 나고 빗변 이꼬로 밑변이 돼버릴 때예요. 그럼 이때는 뭐죠? 이때는 Z 이꼬로 R이 된 거죠. 그죠? 자, 보세요. Z는 원칙적으로 Z는 R 플러스 X인데 얘가 제로니까 있으나 마나죠?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요때를 뭐라 한다 이거를 공진이 합니다. 공진. 이때를 공진이에요. 공진. 지난번에 했어요. 공진. 자, 공진을 뜻한다. XL하고 XC는 서로 같을 때이다 알겠습니다. XL과 XC는 같을 때라. 공진을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가 역률이 최상일 때예요. 그래서 역률 개선이라는 말과 다른 거라고 했어요. 위상차가 세타가 작아진다. 맞죠? 그림 보세요. 점점 작아서 아주 제로가 될 때가 가장 역률이 좋다고 했어요.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보자고요. 다시 세타는 어때요? 세타1보다 세타2가 더 작아진 거죠. 맞죠? 근데 코사인 세타는 되죠? 원래 코사인 값은 거꾸로 가요. 이겁니다. 역률이 개선된 역률은 커진 거예요. 역률은 더 커졌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역률은 더 커졌고 위상차는 작아졌다. 위상차. 각도는. 위상각은 더 줄어든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LX가 0에 가깝다. 0에 가깝지만 0일 때가 가장 클 때고 0에 가까울수록 수직축이 높이가 낮을수록 큰 거 좋다고 했잖아요. 역률 개선된 거죠. 자, 세 번째, 코사인 세타 값은 크다. 맞죠? 자, 1번하고 3번은 반대의 관계입니다. 세타는 작지만 코사인 세타는 큰 걸 얘기해요. 4번이 틀렸겠죠?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작은 거죠. 위상차는 세타니까. 1번이나 4번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1번 세타가 위상차니까 위상차는 작아야 되는 거죠. 4번이 틀렸다.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이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25번. 자, 그런 거는 하셔야 돼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25번은 건너뛰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 건너겠습니다. 26번. 자, 그림 다음 같은 특성을 갖는 제어기는 이거 하기 전에 해설을 보세요. 해설. 자, 해설을 보니까 지난번에 이걸 했습니다. 피드백이라는 말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자, 제어 중에서는 게루프가 있고요. 게루프 제어가 있고 페루프 제어로 크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자, 게루프는 뭐냐면 여기서 입력을 넣어서 여기다가 목표값 집어넣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딱 나갑니다. 입력이 돼서 출력이 나와요. 최종 제품이 나와요. 근데 이게 목표가 99%다. 맞출 수가 없어요. 왜? 99인지 98인지 이걸 판단하는 어떤 기준, 어떤 그 장치가 없어요. 근데 피드백은 피드백. 자, 피드백인데 여기서 입력이 들어가면 이 과정을 거치죠. 이런 거 우리 봤죠? 가서 여기 있어요. 반드시 출력이 나가는데 바로 상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요게 밖으로 온 게 밖으로 이렇게 왔어요. 밖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뭐라 해서 이게 제어요소예요. 제어요소를 거쳐서 조절부, 조작부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예스냐, 노냐 요 과정이 꼭 있다고 있어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그래서 입력에 넣은 저기에서 목표치가 만약 99% 되는데 97%밖에 안 돼서 그러면 빠꾸 너 틀렸어. 다시 가요. 98% 또 다시 빠꾸 99%가 통과돼야만 최종적으로 합격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거죠. 정확도 높아요. 그 대신 그림 딱 보세요. 어떤 게 더 간단해요? 위에 간단합니다. 간단한 대신 얘는 어때요? 복잡해요. 그리고 설치비가 어때요? 설치비는 당연히 적게 들겠죠? 설치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얘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정확도가 높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높다. 나머지는 장점 보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은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반드시다. 반드시. 이거 예스나 노냐 있습니다. 입력 출력에서 목표치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미달이면 빠꾸. 피드백이라는 거죠. 정확성이 증가한다. 그죠? 설치 비용이 높다. 복잡하죠? 네, 발진을 일으킨다. 이거 추가로 아셔야 돼요. 발진을 일으킨다. 진동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감대역폭이 증가한다. 처리할 대상이 많다는 거죠. 얘는 간단하잖아요. 한번 쭉 뽑으면 되지. 얘는 다시 빠꾸 해야 되니까 처리할 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감대역폭이 커진다. 맞는 얘기고. 네, 입력대 출력을 감도가 감소한다. 점점 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피드백인데 보세요. 폐회로가 존재하죠. 이 그림상에. 폐회로가 존재하니까 이거를 페루프 제어기라고 하고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게 뭐예요? 참고로 요게 뭐죠? 되돌아온 걸 뭐라고 했죠? 무슨 부이게? 여기는 설정부예요. 설정부. 얘는 제어요소. 이게 뭐죠? 검출부예요. 이거 명칭도 물어봐요. 검출부. 전체 제목은 뭐다? 2번이다. 2번. 자, 27. 삼상평형 부하가 있다. 선간전압 3000V, 선전류 30A, 역률 0.9. 뒤졌대요. 자, 뒤졌으면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면은 콘덴서라고 했어요. 앞서느냐 뒤서느냐 지난 시간에 해봤죠. 자, 부하가 델타 결선, Y 결선이죠. Y 결선. 델타와 Y 두 가지 있어요. 삼상에는. 자, Y 결선이다. 자, Y 결선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데서 이겠죠.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전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Y 놓고 해놓았죠. 요걸 하나. 자, 이 길이나 여기서 여기까지나 요거나 길이가 다르다고 해서 값이 다른 거 안 하겠어요? 우리는 평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 걸린 전압이나 여기 걸린 전압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전압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아무거나 하나 빼고 여기서도 이 세상 아무거나 하나 넣자. 여기 뭐죠? 이 원안에 있는 걸 상이죠. 상. 한 상, 두 상, 세 상 합쳐서 3상이에요. 3상을 삼각형으로 얘기하느냐? 삼각결선, 델타 결선. Y자로 하느냐? 뒤지고 Y자죠? Y자에서 Y결선이다. 그래서 Y결선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게 상이니까 상은 페이스, 첫 글자 P, 페이스. 그 다음에 선은 라인, 선이라는 거 다 아시죠? 선이다. 이거니까 여기는 상전압, 여기 한 상이니까 상전류, 상전압이에요. 이건 전류고 전압이죠. 그럼 여기 흐르는 거 뭐죠? 이것은 선에 흐르니까 선전류. 여기에 걸린 전압을 선과 선 사이 걸린 전압을 선간전압 이렇게 나겠어요. 그럼 그림 통법으로 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떤 게 더 길이에요? 더 길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Y결선일 때는 VL이 VP보다 얼마만큼? 루트 3을 크다. 그러나 IL은 여기 흘러간 전류는 키르호프 제일법칙에서 그대로 일로 흐르죠. 다른 데 새는 데가 없죠. 그래서 IL은 IP랑 이꼬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델타 할 때는 얘가 루트 3배예요. 얘는 이꼬르고요. Y일 때는 얘가 앞선다 했어요. Y냐 델타냐 헷갈린 사람은 이걸 써놓고 출발해요. 써놓고 출발하시고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이 상태는. 자, 요거 리막은 외워주셔야 돼요. 내려놓고 들어가 보자. 선간전압이 3000이에요. 선간전압이 VL은 얼마죠? 3000이에요. 3000V. 3000V가 선간이야. 선간전압 3000V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선전류가 얼마죠? IL. 선전류는 얼마예요? 선전류는 30A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90도래요. 0.9. 이거랍니다. 그 다음에 Y결선일 때 한상의 저항은 얼마냐? 한상. 자, 한상의 저항은 얼마죠? 자, 상은 이렇게 했죠. 상은. 한상의 저항은 이겁니다. 한상의 저항은 얼마냐면 얘는 상으로 대항했지 선으로 대항 못한다 했어요.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 있죠. 전류분의 전압. 그래서 이겁니다. 상으로 대응하지 L로 대응은 못해요. L로는 상, P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전류분의 상전압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했죠. 상전류나 상전압이나 선전류나 같다겠죠. 이거는 같으니까 여기다 바로 넣으면 돼요. 얘랑은 같아요. 같댔죠? 그래서 이게 바로 IP입니다. 그래서 바로 IP 넣으면 돼요. 그런데 VP는 안 같죠? 요거죠. 이 양식은 뭐죠? 루트 3분의 VL이 됩니다. 요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일단은 이렇게 쓰자고요. 제가 IP나 IL이나 같다겠어요. 그래서 선전류 주어졌죠? 주었으니까 30. 이거는 선간전압 주었어요. 3000이죠. 자, 3000 나누기 루트 3. 우리 계산은 쉽게 하라고 이제 루트 3분의 3000을 1000루트 3 되거든요. 1000루트 3으로 환산해도 되고 막바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약분하고 뭐 어쩌고 나오면 얼마 나와요? 루트 3분의 100이니까 계산기 누르면 돼 있죠. 루트 3분의 100 또는 저거 빠졌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얼마냐면 일단 이렇게 이게 얼마냐면 이게 루트 3분의 100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현재 뭐죠?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 근데 묻는 건 뭐냐면 임피던스가 아니라 한상의 저항을 물어. 저항은 뭐냐면 이 그림 다시 나와있죠? 이겁니다. 이게 뭐죠? Z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00이 나와요. 100. 근데 R은 이거고 세타가 있죠? X가 있어요. 이걸 묻는 거죠. 지금 묻는 거는. 임피던스를 물은 게 아니라 얘를 물었어요. 얘가 얼마냐? 그럴 때죠?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에요. 근데 고로 R은 얼마예요? R은 Z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풀이도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놓으면 Z는 방금 했죠. 루트 3분의 100이 되는 거고 곱하기 0. 아까 얼마였죠? 역률이 0.9라 했어요. 0.9. 이걸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계산하면 대략 얼마가 나온다?
51.96이 나온다는 거죠. 965. 다음에 28번. 자, 저역통과, 그 다음에 고역통과, 그 다음에 대역통과, 대역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주파수 있으면요. 주파수 범위가 있으면은 이 주파수 범위 중에서 어디요? 주파수 범위 중에서 어디? 이 넓은 주파수 범위 중에서 이 범위 중 어디요? 이 부분을 통과, 이 부분. 저역. 저쪽, 낮은 쪽. 이거는 주파수 범위 중에서 위쪽, 높은 쪽을 통과하는 거. 대역은 뭐냐면 이 높은 범위 중에서 어떤 구간만 통과하는 거. 이 통과예요, 통과. 이거는 뭐죠? 이 구간 중에서 요걸 뺀 나머지는, 요걸 뺀 나머지. 이쪽을 하고 이쪽으로 되는 거죠. 왜? 일정 범위, 대역이라는 일정 범위. 어느 대역 D 범위, 대역 범위. 이 D 범위 안에만 이거고, 이건 얘는 낮은 쪽, 높은 쪽, 중간인데, 중간은 저지한다니까 중간은 뺀 나머지라는 거예요. 그 외.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건 뭐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닌데, 뭐,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이론이니까, 아이템이니까 별도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게 어떤 거냐면, 4번이 틀렸어요. 어떤 범위의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이보다 낮거나 높은 것은 잘 통과하지 않는 건데, 거꾸로 말했어, 거꾸로. 4번이 틀렸다. 이게 A, B, C인데 여기서 묻는 건 A, B를 물었으니까 여기다가 A, B, C를 돌려놓자. 중간에 자, 일단은요, 요 그림 보세요. 그림을 현재 ABC가 있는데 ABC를 이렇게 놓자고요. 위치 바꾸고 똑같습니다. A에서 보나 B에서 보나 C에서 보나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BC를 밑에 놓으세요. 헷갈리니까. BC를 밑에, AB를. 지금은 BC가 밑에 있는데 AB를 밑에 놓고 C를 돌려놓고 일단은 그 삼각형을 틀어보세요. 그거 가능하겠죠?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자,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요 그림을 옮길 수 있으면 푸릅니다. 못 옮기면 못 풀어요. 그게 보이셔야 되는데,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수 2니까 이것도 한 뭐 70점 정도 이상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한 7, 80점 맞아야 되겠다 하는 분은 이거 하시고. 뭐냐면, 그거 있고 또 하나는 요거보다는 요건 한 수 2고, 간단한 게 뭐냐면, Y를 델타로 바꾸는 거. Y 결선을 델타로 바꾸는 거, 또 델타로 Y로 바꾸는 거. 요 두 가지가 또 잘 나옵니다. 이건 하셔야 돼요. 요건 필수입니다.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자, 델타가 있어요, 델타. 이렇게 해서, 이게 델타죠? 자, 델타인데, 출제자가 이렇게 나와요. 2, 3, 뭐 5가 나와요. 그럼 서로 값이 다르죠? 이것도 나오긴 하지만 아주 드물게 나와요. 이건 넘어가고, 평형일 때, 똑같이 평형일 때. 자, 평형일 때 이렇게 놓자고. 이거 놓고, 이렇게 놓고, 똑같을 때. 값이 똑같을 때 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변환합니다. 자, Y로 변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델타잖아요. 델타를 Y로 바꿉니다. Y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각 꼭지점을 찍으세요. 꼭지점. 자, 꼭지점을 하나, 둘, 세 개를 찍으세요. 자, 꼭지점을 세 개 찍고, 그 다음에 Y는 중간점이 중성점. 중간도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잘 보세요. 이 꼭지점 세 개 그대로 살려주고, 가운데 점을 딱 찍어요. 찍어 놓은 다음에, 꼭지점하고 중간점 연결하고, 꼭지점 중간점 연결하고, 꼭지점 중간점 연결하고, 이렇게 저항을 그린 다음에 나머지 다 지우세요. 그럼 Y가 된 거죠? 뒤지운 Y자입니다. 쉽죠? 거꾸로 Y를 뒤로 갈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Y로 주어지면 요 꼭지점을 서로 연결해요.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 거 싹 지우세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만 연결해서 거기다 저항을 하나씩 그려주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역으로 할 때는. 테두리만 살린 게 델타고, 테두리는 지우고 가운데끼리 세 개 중성점 연결해서 방사상으로 연결한 게 Y자예요. 되겠죠?
자, 차이점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얼마냐면 3분의 1 줄어요. Y로 하면 3분의 1 줄입니다. 그래서 얼마죠? 1, 1, 1로 바뀌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하면 ZY는 얼마? 이게 Y잖아, Y. Y의 이 한 임피던스는 Z 델타의 얼마냐면 3분의 1이 되고, 거꾸로 Z 델타는 얼마냐면 3배의 ZY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ZY가 이거예요. Y1, 1에다가 3배를 하면 3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델타니까. 거꾸로 Z 델타가 3인데 3에다가 3분의 1 곱해봐요. 1이 됐죠? 3분의 1 줄고 거꾸로 가면 3배로 들어요. 자, 그럼 그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이 주어진 그림 갖고는 이거 뭐 1년 내내 고사를 지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형을 눈이 보이시면 풀 수 있는 거 아니면 못 푸는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꼭 맞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 나왔을 때도 돼요? 요 똑같은 그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R이 쫙 묶어줘요. 삼각형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답을마다 4번 답하면 돼요. 9분의 10. 답만 외워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학문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뭐 자격증 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그림 나왔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나오면 무조건 찍는 게 아니에요. 때는 9분의 15R, 10분의 10R 외우셔도 돼요. 근데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제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놓으세요. 여러분 교재를 이렇게 놓고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은 AB가 밑변 같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풀기가 힘드니까 ABC 그림을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죠. 맨 위에다 A를 C로 바꾸고 B를 A로 바꾸고 오른쪽을 B로 놓으세요. 그죠? A, B, C를 그렇게 놓지 말고 C, A, B로 꼭지점만 바꿔서 써보세요. 그러면 이 책 안 돌려도 되니까. 그래 놓으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삼각형 있었잖아요. 보세요. 여기 왜 그렇게 나왔네. 보면 이것이 돼야만 되니까. 여기서 가운데 델타는 그냥 놔두세요. 가운데 델타 놔두고 요 삼각형이 있죠. 뭐죠? 위에. 요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있죠? 그걸 변형하면 되죠? 이게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얼마냐면 맨 위에 거 여기 C점이 있는 거 그거 바꾸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중간에서요. 요 꼭지점에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얼마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아까 이 한 저항이 얼마였어요? R이었잖아, R. 원래 여기 있을 때 R이었죠. R인데 Y로 갈 때는 얼마 줄어요? 3분의 1로 준다겠죠. 얼마 전에 3분의 R입니다. 3분의 R. 여기 3분의 R. 이것도 3분의 R. 이것도 3분의 R로 바뀝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바뀌고 이거 없어지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위에 세 개 삼각형, 왼쪽에도 삼각형이 요 세 개, 삼각형 요 세 개, 요 세 개 중에서 R인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없애면 여기서 중간점 찍어줘서 이렇게 오고 중간 찍어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것도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쪽 삼각형, 요 삼각형 세 개에서 요거를 없애서 중간점을 딱 찍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오겠죠. 그럼 이것도 3분의 R, 3분의 R, 이것도 3분의 R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이 나오셔야 돼요. 자, 우리 그 해설에 뭐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A하고 B 사이 전류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 흘러가는 이렇게. 전류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시냐면 그거를 정리해서 짭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꺾어진 거 있죠.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맨 밑에 흘러가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3분의 R을 4개 거치는 게 하나 있고, 이번에는 전류가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이렇게 해서 오는 게 하나 있고, 이거는 전류 안 흘러요. 내내 꼭지는 전 안 흘러요. 흐를 수가 없어요. 전류 안 흐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이렇게 해서 오는 전류가 하나 있고, A에서 B로 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와야 되니까. 또 하나는 맨 밑으로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두 가지 라인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되죠? 그럼 그거를 뭐 V자로 꺾였다 갔다 뭐 복잡하니까 두 가지 정리해보자. 이렇게 흘러간 전류 하나, 이렇게 흘러간 전류 하나, 크게 두 가지 줄이에요. 요거는 꼭지점 그냥 안 흐르는 겁니다.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린 게 교재 그 해설에서 두 번째 그림이에요. 결국은 전류 흐르면 두 라인으로 오거든요. 그게 이거 되나요? 이 노란선 전류 흐르는 건 같은 건가 보세요. 그렇게 놓지 않으면 이거 갖고는 잘 해설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더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여기 맨 위에.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맨 밑에 거.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이거죠. 3분의 R, 3분의 R, 또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4개죠. 요거. 하나, 둘, 셋, 4개를 펼쳐놓으면 이겁니다. 그죠? 3분의 R, 또 3분의 R, 또 3분의 R, 또 3분의 R입니다. 이렇게 하나 왔죠? 자, 두 번째. 요번에는 제가 파란색 과정.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 3분의 1, 이건 첫 번째는 중첩이 넘어가고 두 번째 3분의 1 넘어가서 요 3분의 1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거쳤어요. 마지막 거는 얘랑 중복됩니다. 그죠? 중복되니까 여기서까지 오는 것 중에서 3분의 1 몇 개 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왔죠. 3분의 R이 4개 와야 됩니다. 4개. 또 3분의 R이 3분의 R, 또 3분의 R, 또 3분의 R, 3분의 4개 와서 그림이 좀 넓게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3분의 R, 또 3분의 R, 또 3분의 R 이렇게 4개 왔어요.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3분의 R, 또 3분의 R, 3분의 R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4개를 거쳐서 여기서 만났어요. 그죠? 보세요. 첫 번째 3분의 R은 얘예요. 얘. 마지막 3분의 R은 요거예요.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요걸 빼면 두 개를 빼면 가운데 있는 요 두 개가 요거고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 거쳐온 게 요거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3분의 R, 3분의 R, 요것도 3분의 R, 요것도 3분의 R, 요것도 3분의 R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뾰족하게 뿔난 거 있죠. 요거는 여기 하나 있죠. 뿔나서 이렇게 하나 있는데 얘는 C로 가는 건데 이건 3분의 R이 있지만 얘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전류 안 흘러요. 그죠? 결국 뭐죠? 이거와 이거의 합성인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A가 여기 있고, 자, B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3분의 1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합쳐서, 합치면 맞죠? 가운데 거 3분의 2R입니다. 끝에 3분의 R인 거죠. 자, 여기서 이리 온 거죠. 그럼 가운데 게 3분의 1, 요거 합쳤어, 그냥. 맨 끝에 놔두고요. 그럼 요 위에서 요 사이를 되죠? 요 사이. 다 그리면. 하나, 둘, 셋, 4개죠. 3분의 얼마? 4R이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해집니까? 여기까지 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거 이렇게 된 거 이해하시면 거의 다 풀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3분의 1은 그냥 왔어요. 그 다음에 요 3분의 1도 그냥 왔어요. 그럼 가운데 요게 문제인데, 자, 요게 문제인데, 자, 이게 문제인데, 이건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필요 없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4개 직렬한 거 그냥 더하면 됐죠? 3분의 1 더하기 4개 하면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R. 요 밑에 거 2개 있죠? 3분의 2R. 다 된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거 하나 더하기 병렬 더하기 이거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R, AB는 어떤 거냐면 AB는 맨 앞에 3분의 R 더하기 요거 합쳐야 되죠. 더하기 분의 곱하기를 했죠. 더하기를 곱하기 했어요. 얼마냐면 자 3분의 더하기 분의 곱하기 더하기 분의 곱하기 했어요. 그럼 앞에 거 3분의 뭐 4R 3분의 2R 또 3분의 4R 또 3분의 2R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 남 또 있죠? 3분의 R 이렇게 됩니다. 자, 교재에서는 약간 단축해서 써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 돼요, 이제는. 이거 가능하게 통분할 수 있겠죠? 총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얼마 나온다? 그 답의 답. 9분의 10이에요, 9분의 10. 9분의 10R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한 70점, 80점 이상 되실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버려도 되겠습니다. 풀이하면서 벌써 몇 분을 소비를 해요. 그림이 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냐면 이걸 하자고, 이거. 자, 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나와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자, 델타로 Y를 할 때는 3분의 1 줄고 Y를 델타로 할 때는 3분의 3배로 늘고 이거는 필수다 이거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다음에 30번. 교류 전압계 지심이 가리킨 것은 시료값이죠? 이해했습니다. 자, 교류는 시료값이다, 무조건. 시료값. 그럼 직류분은 얼마죠? 이거는 평균값을 표현해요, 평균값. 두 가지 알아두세요. 시료값이다, 평균값이다. 간단한 하나 외우면 한 문제 잡는 거죠. 특히 이게 잘 나와요. 교류. 31번. 저항 R1R2와 인덕턴 셀이 직렬 연결되는 회로에서 시상수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시정수 또는 시간 상수라는 겁니다. 시간에 관련된 상수입니다. 이게 RL과 RC가 있는데 자, 이런 그림 나올 때면은 스위치를 넣잖아요. 자, 스위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스위치는 바로 그냥 제로 되니까 스위치를 끝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최종 정상값이 갈 때까지 요거예요. 정상 요때까지 걸린 시간을 요 시간을 타우랍니다. 타우. 걸린 시간. 타우라는 건데 이걸 뭐냐면 자, 그리스 문자에서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타우라는 게 타우. 타우인데 이게 약 얼마 정상값의 약 63%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이걸 시정수랍니다. 시정수. 그래서 RL일 때, RL 직렬일 때와 시상수 RC 직렬일 때
시향수는 얼마냐면 타우는 얼마냐면 이건 R분의 L로 하면 되고요. 단위가 세컨드입니다.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건 타우 이렇게 써요. 타우는 RC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시향수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 외우면 요긴하게 써먹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R분의 L이다, RC다. 이거 외우세요. 시간상수예요, 시간상수. 이제 복잡한데 요 과정을 과독이라고 해요. 스위치 넣으면 바로 스위치를 넣었을 때 바로 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스위치 넣으면 바로 그 값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간다는 거죠. 그 시간이 아주 짧겠지만 그 시간을 시상수라는 거예요. 과독이 정상값이 갈 때까지. 자, 스위치를 껐을 때 바로 딱 0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꺼진다는 거죠. 요까지 요 과정 걸린 시간이 있겠죠? 아주 짧지만 있겠죠? 그 시간을 시상수라고 한다. 시정수라고 돼요. 그걸 타우라고 있는데 타우라고 있는데 요것은 R분의 RC라고 합니다. 단순히 식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식을 물었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값을 주기도 합니다. R하고 L값 주어져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이 문제에서 뭐가 다르냐면 R과 L이라고 있으면 이게 답이에요. R분의 L이에요. 이건데 문제는 R1이 있고 R2가 있고 L이라고 있죠. 직렬이죠. 그럼 보세요. 그림 이걸 생각해야죠. R1과 R2와 여기 L이 있다는 거. L. 여기 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R1, R2, L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직렬일 때 어떻게 이거? 우리 배웠죠? 직렬일 때.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한다겠죠? 그래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분모가 R1 더하기 R2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분의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 그죠? 답은 1번인가요? 3번에 있죠. 3번 있습니다. R이 하나면 R분의 1인데 R이 두 개 있잖아요. 세 개 있으면 세 개 있죠.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있죠. 세 개일 때. 자, 병렬은 잘 안 나온다. 병렬은 좀 더 어려운데 거의 안 나오고요. 직렬만은 챙기자는 거죠. 우리 배웠잖아요. R1, R2 직렬할 때는 더하고 병렬일 때는 역수로 더해서 뒤집은다고 했잖아요. 직렬일 때. 그래서 단순히 R분의 1이 아니라 R1 플러스 R2분의 L이다. 그것도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죠. 시장수라는 건 난생 처음 배웠지만 시장수 R분의 1, RC만 알면 해결된다는 얘기죠. 32. 동일한 전류가 흐른 두 개의 평행 도체가 있다. 도체 간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면 그 작용하는 자. 평행 도체 간의 도체. 이게 I1이 있고요. I2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 식이 있어요. 평행 도체 간 두 평행 도체 간 작용력 나옵니다. 자, 우리 해설에 있는 것처럼 해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 R분의 2배 I1, I2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뉴턴 퍼 미터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돼요.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건 다 버리고요. 이 힘 있지, 힘이라는 것은 뭐죠? 이거에 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하죠? 그럼 거리를 2배를 2분의 1 쓰면 실제 크기는 2배가 되고 거리를 2배로 넓히면 힘은 2분의 1 줄고 반비례다. 2분의 1 쓰니까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평행 도체가 여기서 나오는 문제 이겁니다. 이것도 나오지만 더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F는 이겁니다. I1, I2가 동일 방향이면 이 힘은 어떻게 된다? 또 I1, I2가 반대 방향이면 그럴 수 있죠. 자, 지금 제 칠판에 같은 방향으로 했죠. 둘 다 상행선이에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유행가도 있죠. 너는 상행선, 하행선. 서로 반대죠. 하나는 서울로, 하나는 부산으로 가요. 지금 제 칠판에 되겠지만 꼭 이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 성격도 물어봐요. 시험 문제는. 요 식도 물어보지만 요 관계식에서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거 똑같다고 한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이것 처음에 나오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그러면 된다. 서로 방향이 반대이면 되죠? 방향이 반대이면 어떻게 한다? F는 흡인합니다. 흡인. 반발한다. 반발력. 이거는 흡인력입니다. 흡인력으로 작용한다. 반발력으로 작용한다. 서로 밀어낸다. 서로 당긴다. I1, I2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33번. 피드백 제어계 중 위치 입을제. 이거 여러 번 나왔죠? 위치 방위 자세에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서브기구냐, 추종 제어냐.
제어량으로, 자, 제어량의 뜻이죠. 제어량. 제어 목적의 뜻. 제어량에 따른 분류고,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제목만 다른 겁니다.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위치, 물체, 방위,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서버 기구 또는 추종 제어로 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서버 기구가 답이겠죠. 34번. 거기 나온 거 한번 볼까요? 2번 프로세스는 뭐라 했죠? 공정, 공업량 이런 말은 답이에요. 공정, 공업량, 공정 과정, 그죠? 제조 과정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프로세스입니다. 다 우리말로 공정 제어라고 하죠.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뭐죠? 미리 정해놓은, 이거 글자만 하면 바로 다 찍으면 된댔어요. 미리 정해놓은, 미리 짜놓은 이러면 딱 답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주의가 주의. 이거 뭐죠? 미리 정해놓은 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뭔가 써보세요. 미리 정해놓은까지 일단 프로그램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인데 미리 정해놓은 순서란 말이 들어가면 뭐죠? 이거는 순서는 시퀀스라 했어요. 시퀀스. 이 말은 시퀀스. 시퀀스 자체가 순차 제어를 했잖아요. 순서 제어. 자, 다시 한번. 자, 미리 정해놓은까지만 하면 뭐죠? 이거는 미리 정해놓은 놔두고 별 말이 없으면 프로그램 제어를 하면 되고요. 답쓰는 찍는 요령이에요. 자,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순서에 의하여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프로그램이 앞니고 여기까지 읽어봐야 돼요. 이때는 시퀀스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4. 대전된 전기의 양을 전기량이라 한다. 그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정전화와 부전화로 나온다. 두 전화소의 정액 힘을 한다? 정전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전력이 일단 답인데요. 4번이 답인데 요거는 두 가지 답이에요. 정전력과 전자력.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뭐냐면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 자, 쿨롱의 법칙. 자, 쿨롱의 법칙이에요. 식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써볼게요. 정전력은 뭐냐면 F는 9 곱하기 10의 9승에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렇게 합니다. 단위가 뉴턴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해서 거리의 제곱 M1 곱하기 M2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둘 다 F는 힘이잖아요. 영어로 force, F. force, 힘. force,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게 전하예요, 전하가 크게 다르니까 하나는 1, 하나 2로 쓴 거예요. 전하는 단위가 쿨롱입니다. 이건 거리예요. 전하간 거리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제곱의 반비례해요. 거리가 1m 떨어지면 1배지만 2m 떨어지면 두 배만큼 약한 게 아니라 4배로 약해져요. 3m 뛰면 9배만큼 약해져.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까 저거는 두 평행 도체간 거리는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죠? 거리의 반비례예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요. 말로도 나옵니다. 쿨롱의 법칙은 이 정전력이나 전자력이 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평행 도체간 정전 힘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차이가 있어요. 헷갈리죠? 요거는 뭐라 할 거냐면 마그네트니까 자하라고 하죠. 자하. 자하는 단위가 웨버입니다. 얘는 쿨롱. 학자 이름 따가지고 학자 이름 쿨롱이고 학자 이름 따가지고 웨버입니다. 학자라는 웨버라는 학자 있어요. 거리 똑같고요. 그러니까 요 상수만 다른 거지 원리가 똑같습니다. 정전력은 뭐냐면 두 전하 간의 곱에 비례하고 그놈들의 상호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얘는 두 자하 간의 곱에 비례하고 자하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형도 나와요. 설명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 이거 이름이 뭐냐? 지금 나왔죠. 이름이 뭐냐? 가장 쉬운 거죠. 전하 간 정전력, 자하 간 전자력 이렇게 쓰면 돼요. 하면 되고 그다음에 실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하려면 이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가급적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두시면 우리가 외워야 될 50가지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꽤 복잡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계산 문제 종종 나오더라.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문제. 풀이. 여기서는 간단한 거 나왔어요. 이름 물었어요. 정전력, 전자력. 그 다음에 35. 자, 지금 다 해볼 만한 것들이에요. 자, 35는
벡터가 약하신 분들은 건너뛰지만 이건 웬만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회로 어떤 회로에서 V가 이거고 I가 이럴 암페어 할 때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얼마냐 그러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일단은 복소 전력 보죠. 복소 전력. 자, 복소 전력 어떻게 했죠? PA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죠? V 곱하기 I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을 씌운 거 뭐라 했죠? 지난번에 발을 씌운 것은 켤레 복수수를 하라고 했어요. 켤레 복수수. 그래서 지금 V가 얼마냐면 100 플러스 J 2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I는 8 플러스 J 6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걸 씌웠잖아요. 씌웠다는 게 뭐냐면 부호를 바꾸라는 얘기고 부호를 바꾼 겁니다. 아까 분모를 분자랑 막 그래서 섞어서 실수할 때도 켤레복수 곱했는데 얘도 켤레복수가 곱해요.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거 이제 4번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4가지. 그럼 해볼까요? 하나씩? 해보면 가능합니다. 일단 100 곱하기 8은 800이죠. 800이에요. 자,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J6하고 100 곱하면 J60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해보자. 요 부호 바뀌었다는 거, 바뀐 거 해보세요. 만약에 플러스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발을 씌워줘서 계속.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이거죠. 마이너스 J20하고 25 빼면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J28에 16, 160이에요. 그럼 얘랑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J랑 J 곱하면 음수 나오죠. J에 두 번 곱하면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나온다 했죠? 허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20 곱하기 6이니까 J는 없어져서 J 없어지고 6, 22, 120 이렇게 됩니다. 120. 그래서 실수인 부분만 따로 하고 허수만 따로 합칩니다. 그래서 실수만 따지면 920이죠. 자, 허수 따지면 J 빼는 걸 얼마죠? 마이너스 1원에. 마이너스 J 빼면 얼마죠? 600, 440인가요? 600, 500, 440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 하면 틀리는데 이거 말을 하면서 맞나요? 플러스인가요? 그거 잘못했다. 아, 플러스가 크지? 아, 플러스 그래요. 600이 더 크죠? 이게 더 작고. 이거 플러스죠. 여기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식이 뭐냐면 일반식은 복소전력은 피상전력은 됐죠? P 플러스 J, PR 하겠어요. 이게 뭐죠? 이게 유효성분, 유효전력. 얘가 무효전력이었어요. 그럼 여기 옵니다. 피상전력이 바로 이거고요. 요 놈이 이거예요, 요 놈이. 됐죠? 그래서 묻는 게 뭐냐면 유효전력을 묻어요. 유효전력은 다른 말로 소비전력. 소비전력이라고도 한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게 답이에요? 920이죠. 무효전력은 이 뒤쪽 거니까 440인 거고. 자, 저거는 웬만큼 하면 또 가능한 겁니다. 뭐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런 것 정도는 잡아보자 라는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형도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36번은 이것도 한 7, 80점 이상 됐으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읽어보시고, 자, M에 감았을 때 권수, M일 때와 권수 N회일 때는 뭐냐. 일단은 길이가 L인데, 길이가 동일하대요. 그럼 뭐냐면 이건 2파이 R 1 M이 되고, 또 2파이 R2 N이라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M회일 때, M회 감았을 때, 요거는 N회 감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각각 나중에 R1, R2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R는 N분의 2파이 N분의 L이 되는 거고 여기는 2파이 N분의 L이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중상급 수준 문제니까 정한되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원형 코일에서 원형 코일의 자기 세기는 세기 B 보면은 M회 대 N회 이거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H, M, H, N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거의 자기 세기는 얼마냐면 지난번에 요거 때는 여기서 참고로 원형 코일의 자기 세기는 H는 뭐냐면 2파이 R분의 NI라서 NI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공식은 아셔야 되고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코일 건수고요. 이건 전류입니다. 이거는 즉 반지름 반경.
그죠? 이론이 없으면 참 어려운 상태인데, 자, 이 공식 가지고 넣는 거는 그대로 집어넣어보자. 이거는 뭐냐면, 2파이 R분의 2파이 R인데 때는 R1 내야 돼요. M일 때는 R1이었으니까 R1. R1분의 MI. 이거 되는 거고요. 이거는 2파이 R 2분의 MNI가 되는 거죠. 차이가 이거죠. 이게 M이고, N이 왔고, R1이고, R2 같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저기 하면, 정리해보면, I가 약분되고 되죠? 2파이 약분돼요. 자, 2파이가 약분되고, I가 약분이 돼요. 남는 건 뭐죠? 자, 남는 거 보세요. R1분의 NR1분의, 그죠? R1N. R1, N분의,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R2M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다시 쓰면 R1분의 R2 곱하기 N분의 M이 돼요. 다시 쓰면은 R1이 저기 써있죠, 저거? 복잡합니다. R2가 얼마냐면 2파이 N분의 N이 되는 거고, 여기는 2파이, R은 위에 거니까 2파이 N분의 N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N분의 M이 돼요. 정리하면 다 약분되고요. 뭐냐면 N제곱분의 M제곱이 돼요. 복잡하죠? 과정이 좀 복잡해요.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모두 다 이런 문제라면 회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의 응용에서도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너뛰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자, 요거는 잡으셔야 돼요.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36번은 제껴도 될 거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자, 37번. 단상 200V의 교류 전압을 회로에 인가했을 때, 회로에 걸어줬을 때 6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뒤떨어진대요. 그럼 세타가 뭐죠? 세타가 위상이잖아요. 위상. 위상을 맞아? 6분의 8의 얘기예요. 6분의 파이는 다른 말로 되죠? 30도에도 돼요. 파이가 180도로 있으니까. 자, 이거고. 뒤진 10A의 전류가 흐른대요. 이 회로의 역률은 얼마냐? 역률으로 쓰니까 고로 역률 얼마죠? 쉬워.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잖아요.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니까 얼마죠? 30도. 0.866. 그죠? 86.7%다. 1번이 답입니다. 퍼센트로 바꾸면 86.7%가 된 거죠. 자, 이건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역률은, 자, 이거, 다시 한 번. 자,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세타예요. 그래서, 역률은 뭐다?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무효율은 뭐다? 무효율은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모르면 간첩이에요. 소방을 하면, 회로를 하면. 기본이다. 이거 안 되시면 안 돼. 이거만 푸시면 안 돼. 계산 문제에서 이보다 간단한 거 없어요. 역률은 이 그림에 코사인 세타고 얘는 사인 세타예요. 자, 다시 한 번. Z고, R이고 X로 오면 되죠? 자, 코사인 세타가 역률인데, 자, 역률인데, 이거는 Z분의 R이다. 여기까지 아시죠? Z분의 R이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무효율은 사인 세타라 했는데, 사인 세타까지 아시는 건 기본이잖아요. 뿐만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Z분의 X다. 자, 조금 더 어렵게 하실 분, 중상급까지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하시라는 거죠. Z는 결국 뭐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Z가 이거니까, 루트니까. Z 루트니까. 피타고라도 정리잖아요. X의 제곱분의 Z다. 여기까지 하면 금상첨화고 정한되면 요금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기서도 틀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공통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5, 60점 맞는 거죠. 60점 이상. 어, 38번. 자, 38번은 해설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건 딱 정리하시면 되세요. 이상전압원 또는 이상적인 전압원, 이상전류원 또는 이상적인 전류 나오는데, 자, 이상전압원은, 이상전압원은 뭐죠? 내부가 얼마 돼요? 제로에 가까워야 돼요. 이상전압원은, 자, 이상전류원. 이 내부장이 내부장. 내부저항이 이거고. 자, 이상 전류원은
내부가 무한대, 무한대.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나온다. 답은 2번에 있죠. 자, 39번은 중복되죠. 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벌써 3번 나왔어, 3번. 자, 변압기나 발전기의 내부 고장 보용이죠. 이게 뭐죠? 비율 차동 개전기하고, 비율 차동 개전기하고 차동 개전기 있어요. 일반적으로 비율 차동 개전기 많이 나와요. 이건 차동 개전기 나왔지만, 그래서 1번이다. 이건 벌써 3번 나온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40번. 변압기나 발전기에 내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이게 나타나서 출력을 내요. 그럼, 아, 고장이다. 바로 운전자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장 검출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40번. 저항을 설명하고, 이거는 기본이죠. 중학교 수준에서도 상식으로 아는 거 있어요. 4번 빼고는 1, 2, 4번은 돼. 1, 2, 4번. 3번만 새로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고요. 자, 좀 더 어렵게 들어요, 우리는. 일단 답은 3번인데, 자, 일단은 저항을 보자. 임피던스.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보자. 자, 어드미턴스를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임피던스는 배웠습니다. 어땠죠? Z는 어땠어요? R 플러스 JX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가서 뭐 복잡히 뭐 있잖아요. 그건 안 하더라도 여기는 필수예요. 자, 오늘 처음 배우지만 이것도 필수예요. Y는 G 플러스 JB다. 뒤에 들어가는 복잡한 거 하지 말더라도 여기까지는 다 하셔야 돼요. 누구나. 그리고 이름 뭐냐, 이름. 이게 뭐죠? 임피던스예요. 이 제목이 있으니까 빼고. 이게 뭐랬어요? 저항이죠. 이게 뭐죠? 리액턴스. 자, 이건 안 배웠어요. 어드미턴스, 이 제목이, 이거 제목. 이게 뭐죠? 컨덕턴스예요, 컨덕턴스. 이거는 서셉턴스예요, 서셉턴스. 그래서 얘도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옴이고요. 얘도 단위가 옴이고 얘도 단위가 옴이에요. 근데 얘는 단위가 뒤집었어요. 모음이다. 단위가 뒤집어요. 옴을 뒤집은 형태. 옴을 딱 뒤집는 모양이에요. 이걸 뭐라 했냐면 모우라고 했습니다. 모우. 모호 또는 모우라고 읽어요. 모우 또는 모우. 모호 뭐 이렇게 읽어요. 적당히 읽으면 돼요. 모후, 모오. 자, 이렇게 되는데 예, 이거는 다른 단위가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지멘스로 S. 똑같은 단위예요. 그럼 S가 뭐냐? 지멘스인데 시멘스를 읽으면 안 돼요? 지멘스다. 지멘스. 회사 이름도 유명한 세계 국제 글로벌 회사가 지멘스라고 해서 있어요. 자, 소방에서도 수신기 제조하는 회사 중에 그런 이름 가진 데도 있어요. 자, 스위스 계열인가 그런데 자, 이런 데가 그런 이름도 있지만 요게 지멘스의 단위가. 그러니까 모음을 뒤집은 형태나 지멘스나 같은 단위다. 이거 단위가 뭔가도 물어봐, 단위. 다음 중 컨덕턴스의 단위가 뭐냐? 물어봐요. 이거 6가지. 얘 다 나와요. 필수다, 필수.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의 역수 뭐죠? 요 앞대가리 이거 개념상입니다. 개념상으로 뒤집은 게 뭐냐? 자, Y는 뭐냐면 Z분의 1이에요. 요거 G는 뭐냐면 컨덕턴스는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X분의 1인 겁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림에서 나오잖아요. 자, 위에 걸 뒤집은 게 밑에 겁니다. 아시겠죠? 자, Z를 뒤집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Z분의 1을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난번에 했죠? 직렬일 때는 그냥 더했죠? 병렬일 때는 뒤집어서 또 뒤집었죠? 뒤집다가 다 틀려요. 그래서 뒤집을 때 복잡하니까 뒤집힌 걸 우리가 개발한 거야. 뭐죠? 뒤집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병렬로 할 때는 어드미턴스가 더 유리해요. 근데 우리는 병렬은 잘 안 나오고 어려우니까 그냥 잘 안 다루는 것 뿐입니다. 병렬로 하면 한 수예요. 훨씬 더 어려워요. 직렬보다는. 잘 안 나와요. 다행히. 별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기본 개념들은 완전히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한 10분 투자하면 5분 투자하면 돼요. 5분. 자, 이거 다시 한번. 이게 뭐 이름이? 어드미턴스. 이름 뭐예요? 컨덕턴스. 이름 뭐예요? 서셉턴스. 이건 뭐죠? 임피던스. 분모. 이거는 저항. 이건 뭐죠? 리액턴스라고 했어요. 리액턴스는 유도하고 용량이 있는데 어쨌든 리액턴스입니다. 자, 좀 이따 쓰시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어드미턴스는 뭐예요? 역수? 임피던스 역수다. 단위가 뭐예요? 지멘스죠. 이거는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다. 이거는 뭐죠? 단위가 지멘스예요. 서셉턴스는 리액턴스 역수다. 그러니까 각각을 뒤집은 거라고 하시면 뒤집은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지멘스다. 좀 쉬었다 쉬죠.